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62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20일이 지났습니다. 예상보다 강력한 대책에 시장이 깜짝 놀랐었죠. 규제 직격탄을 받은 상급지 상황과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12억 아파트 시장, 마지막으로 규제 영향이 없는 중저가 아파트 시장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 바로 거래량 체크입니다. 아파트 시장은 매물 대비 수요로 가격이 결정돼요. 매물은 꾸준히 나오는데 이 수요가 평균 대비 많냐 적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평균 대비 수요가 적으면 당연히 호가는 떨어질 것이고, 반대로 수요가 많으면 호가는 상승하게 되겠죠.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추세 보겠습니다.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195건이었고 6월 아파트 거래량은 12,000건대가 예상이 돼요. 자, 지금 7월 아파트 거래량 추세를 볼 때는요, 6,000건에서 7,000건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6월 대비는 당연히 큰 폭으로 둔화됐고요. 5월 이하 수준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일반적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 한 5,000건에서 6,000건 정도면은요, 그래도 어느 정도 보합 정도 간다고 보거든요. 7월 아파트 거래량 자체가 5월이나 6월 대비 확실하게 감소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거래가 씨가 말랐다? 이것까지 체크하기는 좀 어려워요. 7월 아파트 거래량만으로 시장을 파악하기는 좀 한계가 있어요. 보통 가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본계약까지 1, 2주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여기에 허가 완료까지 7, 8일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7월 초 거래 일부는 6월 27일 부동산 대책 이전에 계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8월 데이터까지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는 7월 거래량 나타나는 것보다 627 부동산 대책 이후에 수도권 전체적으로 거래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원래 부동산 대책은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동성 쏠림 방지, 특정 지역이나 단지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될 경우에 여기에 대한 견제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가 시장 브레이크입니다. 자, 이 브레이크 역할 때문에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시장은 한동안 관망세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 브레이크 역할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동산 대책 전 시장은 얼마나 심각했나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헬리오시티 전용 84타입 1월에 아파트 실거래 23억 5천 찍혔거든요. 근데 이번에 등록된 7월 실거래에서 29억 5천이 찍혔습니다. 무려 6억 원이 올라갔고요. 연초 대비 25.5%가 올라갔습니다. 단 6개월 만에요. 성동구도 올해 집값이 많이 올라갔죠. 그 중심에 있는 곳이 옥수동이었습니다. 자, 옥수파크 힐스 25평 전용 5구 타입이 1월에 17억 9천에 실거래가 찍혔거든요. 근데 7월에 얼마까지 올라갔다? 22억 7천까지 올라갔습니다. 얘도 5억 가까이 급등을 한 거예요. 연초 대비 26.8%, 단 6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단지들은 약과예요. 여의도 3부 아파트는요, 25억 7,500에서 6월 실거래 35억까지 찍혔습니다. 전용 9위 타입이요. 무려 10억 가까이 급등을 했다는 거죠. 단 4개월 만에. 2월 가격 대비 4개월 만에 36% 급등을 했습니다.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쉴 새 없이 몰린 상급지 수요의 결과입니다. 자, 27억 대출받아 59억 원벨리 덥석 강남 아파트는 안전자산 공격 배티. 이게 부동산 대책 발표 하루 전에 나왔던 기사예요. 10억에서 20억대 아파트를 보유한 고소득 맞벌이 가구의 패닉 바잉이 이어졌습니다. 왜? 내가 가진 아파트보다 살고 싶었던 아파트가 훨씬 많이 올라가니까 야,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 간다, 이런 생각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갈아타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격이 끝도 없이 올라갔어요.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들 줄 아는데 오히려 서울 아파트 시장은요, 올라갈 때 더욱더 수요가 더 붙는 특성이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이것을 절대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상급지 아파트만 오른 게 아니거든요. 강남구 서초구 아파트만 급등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냥 그들만의 리그다 생각하면 되겠지만 이게 시차를 두고 중급지 아파트로 퍼져나가요. 왜냐면 상급지 아파트가 급등해버리면 중급지 아파트 중에서 매도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중급지를 팔고 상급지로 갈아타는 사람들 일부가 갈아타기를 포기하고 매물을 걷어들여요. 당연히 공급 감소가 나타나겠죠. 반대로 수요는 증가하게 됩니다. 상급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덜 오른 걸 찾아서 중급지를 살펴봐요. 여기가 저렴해 보이네. 그래서 공급 감소, 수요 증가로 단기간 내에 집값이 급등하게 됩니다. 실제 5월 말부터는요, 중급지 가격도 많이 올라가면서 627 대책까지 연결이 돼요. 그렇게 나온 627 부동산 대책은요, 좀 생각을 많이 하고 만든 대책이에요. 일단 10억에서 20억 대출 갈아타기를 막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일괄적으로 6억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수도권은.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막힐 경우에 신용대출의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을 우려해서 신용대출 한도도 연소도 이내로 제한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실거주가 아닌 투자 매수로 전환되는 걸 막기 위해서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는 거죠. 상급지 전용 초강력 대출 규제였습니다. 지금 40억 아파트는 LTV 비율이 6억으로 대출 한도가 정해졌을 때 15%밖에 해당이 안 되고요. 30억 아파트는 LTV 비율이 20%, 20억 아파트는 30%였습니다. 지금 이런 고가 아파트가 많이 위치한 강남 상구와 용산구는요, 현재 LTV 비율이 50%였죠. 그리고 이제 마포구나 과천 그리고 여의도 같은 경우는 LTV 비율이 70%였습니다. 그거 대비해서 크게 감소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9억 아파트는 LTV 비율이 60%, 12억 아파트는 50%, 15억 아파트는 40%로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에 비해서 좀 타격을 덜 받는 구조가 이번 62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에요. 아까 부동산 대책은요, 유동성의 방향을 결정한다 말씀드렸죠. 위쪽으로 쏠렸던 유동성이 좀 아래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결정하는 정치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책 발표 후 20일 시장 반응은 어떨까요? 먼저 20억 초과 아파트는 거래가 거의 멈췄습니다. 완전 조용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가격 피로감이 극심한 상황에서 수요 억제책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14억에서 20억 아파트는요, 6월 대비 한산한데 그래도 드물게 문의만 들어오는 편이라고 해요. 반면에 9억에서 14억 아파트는요, 매수 문의는 6월 대비 줄었지만요, 여전히 거래가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9억이 아파트는 한 2주 정도 잠잠했다가 다시 활발한 거래가 재개된 지역이 많이 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27 부동산 대책은요, 전체적으로 시장에 약간 좀 관망세를 만들었다가 좀 가격별로 다른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20일간의 변화 요약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많이 오른 지역, 단지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런 지역은 수요가 확실히 급감을 했다. 두 번째는 덜 오른 지역이나 단지는요, 상대적으로 수요 감소폭이 작다는 거. 그래서 이번 부동산 대책 이후에 좀 다른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6월 거래량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회복되는 움직임은 조금 달라요. 아니, 상급지도 거래된다는데? 거래는 되겠죠. 거래가 완전히 멈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6월에 아파트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졌는데 사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그때 파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때 매도한 사람들이 상급지 아파트가 대책 이후에 좀 규제가 나오면서 호가가 조정된 금매가 나오거든요. 그 조금 조정된 가격에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래량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매물 대비 매수자 수거든요. 앞으로도 매물은 계속 쌓이게 될 거예요. 오히려 매도자들이 팔까 말까 고민했다가 이번에 대책 나와서 떨어질 조짐 보이면 단기적으로 좀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를 수요자가 안 받아주게 된다면 그때부터 호가락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갈아타고 싶어하는 아파트 상급지 하나도 안 떨어졌던데요? 이게 집값이 오른다는 거는요, 매물이 적다는 뜻이에요. 매물이 적어서 오르는 거예요. 상급지 상당수 지역은요, 상반기에 거래가 폭등을 해버렸어요. 아마 실거래 데이터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진짜 마구잡이로 사들였어요. 더 올려도 사고 더 올려도 사고 막 이런 게 계속 되다 보니까 매물이 안 남을 때까지 올라가 버렸다는 거죠. 그럼 그 과정에서 팔 사람은 이미 대부분 매도가 완료가 됐다는 겁니다. 계속 지금까지 갖고 있던 사람들은요, 그냥 간만 보는 거예요. 자, 근데 가격 하락이 본격화되려면요, 이런 상황에서 거래 감소가 좀 장기간 더 이어질 필요가 있어요. 최소 2개월 정도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마 호가 조정도 안 된 단지들이 많이 있을 텐데 눈에 띄는 호가 조정이 나타나려면요, 저는 다음 달 중순 이후는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3분기 금리 인하 전후로 좀 일시적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8월에서 10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둘 중 한 번은 낮출 거라 예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8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8월이든 10월이든 그 금리 인하 전후로 해서 수요 증가는 있을 겁니다. 작년에도 그랬어요. 금리 인하 때 매수 대기자가 매수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3분기까지고 4분기 때는 이제 대출 총량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장이 좀 침체 시기로 들어가지 않을까. 원래 겨울에 기회가 많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